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서 소음 피해 보상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과 소음 피해 대책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이 세계 수영대회가 끝나는 8월 하순쯤으로 미뤄졌습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담양 지역 제조업체와 담양군이 서로 고발과 고소를 주고받으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의사의 상습적인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무도 태만히했다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은 도심에 있다 보니 소음 피해자가 많고 피해 보상금도 막대합니다. 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전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데 국방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이착륙을 반복하는 공군 전투기 탓에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벌여 825여 원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면 1,173억여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한 번의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수백억 원씩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수록 보상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항에 얼른 이사 간다더니 얼른 가지도 않고 여기가 이사를 가야 우리가 살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비행기 한번 뜨면. 여기다 광주 광산구 의회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국방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결할 때까지 소극적인 업무 지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의 훈련들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는 전투 비행기의 영공 방위 일부분만 참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소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쯤이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규모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착공이 8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총 사업비 규모는 1,000억 원 이상 또 늘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데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업비는 2조 1,760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보다 1,180억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물가와 집가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착공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가 모두 끝나는 8월 하순쯤으로 미뤄졌습니다. 2019 피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스 대회와 시공사 선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회 폐막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1단계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 광주역에 이르는 총 17km로 정거장 20개와 차량기지 1개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6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배궁광장과 운천저수지 등 난공사 예상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우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하신 교통 처리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향후 관리토록 하고요. 16년간의 논란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 개통되고 2025년까지 3단계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근대 역사문화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이곳이 아니라 개항문화의 거리로 표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근대 역사문화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직위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취득해 이곳에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이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걸 역사의 문화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 데는 그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이거는 불기소했고요. 따라서 검찰 수사는 문화재청의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이 아닌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1897 계양 문화의 거리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선정된 1897 도시재생 사업 면적은 29만여 제곱미터로 근대 역사공간 재생사업 11만여 제곱미터보다 넓은 데다 91%가량 중복됩니다. 더구나 손혜원 의원 측이 사들인 일부 토지와 건물은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수사 방향이 전환된 이유로 보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개인 또는 자기 아는 사람들의 어떤 명의의 그런 부동산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한편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이것을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담양군과 한 기업체가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SRF 연료를 쓰는 문제인데 주민 건강에 해롭다는 담양군과 군수의 직권남용이라는 기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에서 골판지 등을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담양 군수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담양군도 이 업체를 상대로 국유지를 야적지로 무단 사용한다며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폐기물 고형연료, SRF 사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업체는 에너지 연료로 SRF를 쓰는 비중을 기존 30%에서 100%까지 늘리겠다고 신고했지만 담양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양군이 이곳 소각정에서의 연료를 SRF로 100% 쓸 경우 주민에 대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주민과 군 그리고 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SRF를 사용할 경우 배출되는 환경 유해 물질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런 경우 주민 건강을 이유로 자치단체가 SRF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SRF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자 업체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SRF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담양군이 SRF 사용을 거부하자 담양 군수를 고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한 5개월에 거쳐서 25회 정도 행정지도를 나왔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30여 년간 악취 소음에 시달려왔다며 SRF 가동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을 수는 없다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이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솔의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SRF의 유해성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제조업체의 갈등에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노조가 간호사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징계를 했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일하다 지난 2016년 퇴사한 간호사 A씨. 조직에서 인정도 받았고 간호사의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B 교수와 함께 근무한 뒤부터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B 교수는 매일같이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해댔고 업무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간호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누가 했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직실에 들어가 계시면 그 타이밍만이라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좀 마음을 좀 이제 썰어내리는 거죠.
B 교수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후로도 B 교수는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계속했고 최근 기독병원은 B 교수에게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노조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하고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일하고 있다며 B 교수를 해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폭언, 갑질, 괴롭힘, 환자를 무시하고 직원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 기독병원은 해당 의사의 갑질을 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갑질은 기독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보건의료 노조에서 실시한 병원 내 갑질 가해자 조사 비율을 보면 의사의 비율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대병원에서는 교수가 직원들을 때린 영상이 공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은 교수의 폭언과 폭행 사례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의사들이 이게 우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문화들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광주 기독병원 노조는 B 교수가 갑질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의사로서의 직무도 태만했다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구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보성군 조성면의 한 국도에서 84살 안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4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안모 씨 등 2명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편도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중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